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조서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 시간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박찬웅 참고인께서 이제 오후에 출석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찬웅 참고인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저는 노동자 농민입니다. 이 농산물 오이 하나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겨울부터 장만해가지고 봄에 포트에서 뿌려가지고 한낮 여름 그 하우스 안에서 땀 흘려가면서 만든 오이가 이겁니다. 이거 하나가 1,000원이에요. 오이 한 개는 200원이고. 근데 이거 1,000만 원씩 뛴 사람들은 오이 5만 개를 해야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농사꾼들의 그 애환을 알고 계셨는지, 뭐 알고 계신 분도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돈 8만 원밖에 받을 거 없어요. 그러나 여름에 땀 흘리는 거, 그 땀 흘린 대가는 8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걸 저거 해서 다른 사람을 대변해서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근데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것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이 손해본 사람들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시에서는 어떻게 개인 사업이라서 책임질 수 없다,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출자도 이 강요는 아니지만 굉장히 참여하게 유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직원이 한 거지 나는 모르겠다.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한태수 소장님이세요. 근데 소장님한테 그 소리를 들은 게 그때 나 하나만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 것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한 건 인계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근데 그 소장님이 그렇게 불러서 가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출자자들 명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주성혜 씨인가 그분한테 갔더니 우리 시에서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뭐 자료 뽑은 거 있으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다 하니까 컴퓨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보다 우리 그냥 본인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 그럼 컴퓨터를 숨기면 어떻게 하느냐요? 그래서 난 그 컴퓨터 숨기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컴퓨터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요 말은 이제 간단한 거고요. 사실 이런 기회가 주어질 줄은 모르고 나름대로 정리한 거 있는데 그거 다시 읽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우선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시오.
관계분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우리 비대위 요구 조건은 진상규명입니다. 첫 번째도 진상규명, 두 번째도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 되고 난 후 보상이니 배상이니 이루어져야 하고 원상 회복도 로컬푸드가 다시 문 열 수 있도록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의 진술에 앞서 여러분이 즐겨 자신은 오이 만들기 위해선 봄에 씨앗 뿌려 가을이면 행복한 해가 아니라 겨울부터 씨앗 뿌려 포트 재배하여 봄에 심는 것입니다. 좋은 값을 받기 위해 겨울부터 시작하는 시설 오이가 지금 한 개가 200원, 5만 개 1000만 원, 한낮 뜨거운 여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땀 뻘뻘 흘리며 하루 종일 따봐야 1000개에서 1500개, 5만 개가 1000만 원 상생해 보았나요? 딸기는 어떻고요? 딸기 농사 짓는 분 계신가 모르겠네. 그럼 딸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 경우는 물건값 8만 원보다 여름에 흘린 고귀한 땀값 때문에 출자자들 모아 카카오 단톡방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로컬푸드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은 2018년, 19년도 말 행정감사에서 납품 농가가 48농가에서 12농가로 줄었고 2019년도에 7농가로 줄었다고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감사에서 안순덕 의원이 시정 질의한 것으로 압니다. 방한식 소장이 뭐라 답변했을까요? 2018년, 2019년, 2020년 12월 말경 안순덕 의원뿐만 아니라 한미령 의원, 홍성표 의원 질의로 로컬푸드의 문제점을 시의원 모두가 다 알고 있었고 시청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2호점 개소식 파티가 겨울이었으니까 2021년 1월경일 겁니다. 연도나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지만 우리 출자자들은 잘 되는 줄 알고 2019년도 또 생기는 2호점이 또 생기는구나 하면서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시만 믿고 납품한 것이지 다른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정 질의 이후 며칠 되지 않아 100만 원으로 일주일 만에 급조한 2호점 양주 로컬 팝푸드에 3억 원 정도의 시 예산을 보조해 주었다는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았지 우리 로컬푸드 잘 될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결국 농가들은 시청만 믿고 물건을 납품하여 1호점은 물론 2호점 임차인들에게도 점포임대 보증금과 물품 대금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1호점에 약 9억 원, 2호점에 3억 원 정도 보조금과 농가들이 출자금 약 2억 5천만 원, 물품 대금 1호점, 2호점 합해 6억 원 정도, 임차인 보증금과 물품 대금 2억 원 정도, 총 2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들이 전문 회계사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면 당연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순리이고 원칙인데 개인 사업체로서 시에서는 로컬푸드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한 분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태수 씨입니다. 나는 내 소견으로 이 모든 것이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공무원 감독 부실이 시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고 뛴 사람은 김성하지만 이 사람이 튈 수 있게 한 비호 세력이 있는 것이지 나라 돈을 혼자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성하는 쉬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하를 잡는 것보다 김성하를 누가 왜 끌어들였는지 그 사람만 밝혀도 이 사건의 진상 반은 해결됩니다. 김성하가 양주 청면에서 포천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사기치고 다녔다는데 김성하 끌어들인 사람이 그런 내막을 몰랐을까요?
모 의원이 김상하 지명수배 내렸는데 잡히면 곧 밝혀질 테니 지명수배 내린 것 소문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꼭꼭 숨는다고요. 어저께 경찰 조사에서도 지명수배 내렸다고만 말할 뿐 잡힐 거랍니다. 나는 안 잡힙니다. 아니 못 잡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의원들이 몰랐다고요? 내 생각엔 시의원들 모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일 텐데 이제 와서 조사특위 구성해서 진상규명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점검 한번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각 농가 찾아다니며 냉장고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입막음 협박이 가미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자도 없이 박찬호 혼자 비대위원장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니냐 하고 질문하고 다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입막음 협박용이지 진상규명과는 너무나 먼 조사특위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농민을 대변하고 진상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로컬 푸드에 깊이 관련된 시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그리고 뒤늦게라도 비대위가 구성되었으니 비대위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셨는지요? 지금이라도 판에 박힌 질문보다 비대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조사하게 하였다면 아니 정덕영 의장에게 요구하였지만 법으로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법대로 했다면 이런 파탄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부실했던 1호점에 대해서 해산 절차를 밟았다면 지금같이 피해 금액이 눈덩이같이 불어나진 않았을 것인데도 3억 원씩 보조해주어 2호점 개점했으니 양주시 믿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양주시만 믿고 출자하고 납품한 것이지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양주시장 이하 공무원들을 견제하지 않고 한통속으로 행동하니 애꿎은 시민만 골탕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것은 양주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주시가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을 덮을 생각하지 마주시고 철저히 조사해서 차후 제2, 제3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고 로컬푸드 1기 대표와 이사들도 배상하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법인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증자를 하던 해산 절차를 했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익히 아시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박찬웅 참고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혹시 김정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렵게 남들이 나서지 않는 일을 우리 박찬웅 장관님께서 나서서 이렇게 하시기가 이제 참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설명을 했지 의원도 잘못도 있고 행동 잘못도 있겠지만 그렇게 의원들이 다니면서 뭘 물어봤다 해가지고서 시적으로 그냥 겉핥기로 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확인했던 거지. 그런 부분을 좀 박찬웅 우리 장관님이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여기 부시장님이나 다 여기 나와 있고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피해 농가분들의 마음을 크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제 당으로는 이렇게 뒤까지 하는 입장에선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짜 걱정하고 서로 앞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2호점 이렇게 했지만 농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농사꾼들이 또 물건에다 팔고 그러려면은 지금 로컬푸드가 지금 외국처럼 저 유럽에 이런 데처럼 정말 더 배워서 우리 양주도 로컬푸드다운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모든 점검을 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고인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신 임재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근 의원입니다.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 이 구성을 하셔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했죠?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대위 구성한 거에 대해서 비대위로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가 비대위를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요. 네. 그 민원인들 피해 받은 농민들께서 모여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아니 근데 사건이 생기면 일이 터지면 늘 비대위든 뭐가 구성이 되거든요. 어딜 가든. 그래서 보은 의원이 비대위가 맞냐? 센터에서 인정하는 비대위가 맞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소장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저희가 그 민원인들하고 이제 민원을 할 때 아니 그러니까 보은 의원 질문에 잘 답변하시면 돼요. 비대위 구성을 했는데 비대위가 맞냐? 비대위원장이 맞냐? 그건 이렇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물어봤잖아요 전에 제가 본의원이 한번 있을 때 이 비대위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대위 인정할 수 있는 비대위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비대위라는 그 비대위라기보다는 민원인들께서 이제 모이셔가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 이제 호소를 하시는데 그런 거를 민원을 제기하실 때 하시려면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다수 공동 민원이 할 때 그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거친다면은 그 민원에 한해서는 법률상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접수를 합니다. 생기면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또 이제까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파트에도 밀어날 때 대책기구 구성하고 이거 해서 으쌰으쌰해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비대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처음에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그냥 몇 분이 모여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비대위원장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현장 나갔을 때 확인을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아까 C자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존칭을 써서 말씀을 물어봤던 거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봐서 정확하게 박찬홍 씨가 비대위원장이 맞냐 구성이 됐냐 물어봤을 때 물어본 피해본 농민들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들어서 왜냐하면 자꾸 아니라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제가 생각 듣기로는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면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대위라는 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 물어봤던 거고요. 만약에 제가 물어봤을 때 들으신 분이 조금 잘못 들었다면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전 비대위에 관련해서 현장 방문했을 때 물어봤던 사람은 접니다.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물어본 취지는 설명드린 것 같이 정말 농민들이 구성한 비대위가 맞는지 또 피해 보신 분들이 구성해서 비대위를 구성한 게 맞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카톡에도 이제 들어가서 읽어 보니까 뭐 피해 보신 농민도 아닌 분도 많이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던 거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현장에 갔다 와서 우리 저 특위위원들을 모았을 때 얘기를 했어요. 아, 비대위 맞더라. 또 피해 보신 분들이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전달됐습니다. 여기 저 네 분 저 의원님 계시는 데서. 그래서 오늘 뭐 참고인 이렇게 나오신 것도 아마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나오신 걸로 저는 알고, 그래서 아까 뭐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 전체적으로 오전부터 이렇게 들으셨죠? 오전부터 방청해서 들으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참고이신 나오신 분들도 말씀도 많이 들어봤을 테고, 예. 또 아까 제가 이제 그 뭐 시장님한테 보고 간 게, 또 부시장님한테 보고 간 게, 또 조치 간 게, 그럼 뭘 조치했냐 이것도 물어봤을 테고, 그 한번 참고인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시고 그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피해액이 로컬 푸드에서는 1억 4천이고 이 기술센터에서 이거 정한 건 1억이라고 아까 그러니까 답변하셨더라고, 저 질문했더라고요. 예, 예. 그 이유는 기술센터에서 각 농가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 못 받고 받지를 못해서 그걸 못했다고 하는 걸 우리 이 비대위 총무한테 전화가 해가지고 그래서 차이는 그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특위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한미령 의원께서 아까 PT를 좀 잠깐 하셨는데 예.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겁니다. 저 센터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는 1기 때 한 7,400여만 원 되고 2기 때도 비슷해요 보니까. 그럼 1기, 2기에서 그 농민들이 출하해서 피해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되지 않나. 그리고 피해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입점해서 장사하신 분도 있고 또 센터에서 지원해준 보조금 지원해준 것도 있지만 특위에서 우리 저 약시의회 특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농민 피해란 말이죠. 예.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또 이렇게 아까 말씀 뭐 오이 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믿고 노컬푸드에다 납품을 했는데 그 농산물 대금을 받지 못한 그 피해가 다른 피해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피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특위를 통해서 진상규명도 좀 하고 또 자잘못이 있다면 여기 앉아 있는 증인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자잘못을 가려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농민 피해에 대한 어떤 해소책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특위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 드시는데 여튼 이제 아까 그 부분 뭐 비대위 관계 이런 부분은 오해 없게 좀 받아들이시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예, 궁금한 건 지금 해결됐고요. 예, 그 당사자가 할 적에는요. 예. 무슨 얘기니까 시장한테 얘기하겠다고 답변을 안 하고 아주 듣기에는 그 비교적 그 협박성으로 들었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아, 협박성으로 하잖아요. 들었대요. 같이 그렇게. 갔다면 그냥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좀 오해를 좀 풀으셨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잘 특위에서 좀 진상규명 해가지고 뭐 만족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최선을 다해서 특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요. 네. 지금 이게 2018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 이유점을 그러니까 2020년까지 행정감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그 로컬푸드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또 2호점에 3억 원을 보조해 줬다는 거는 이거는
이 공무원들이 문제인지 시의원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문제인지 나는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은요. 저 참고인 조사 이후에 여기 저 우리 집행부라고 해요.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 감사할 때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또 이렇게 대책위 피해 농가를 위해서 대책위를 맡으셔서 책임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농민을 대표해서 또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피해 자료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명하실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 우리 충무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아니요, 그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자료이고요. 예. 별도의 자료가 있으시면 따로 별도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책위에서 혹시 아까 농업기술센터하고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예. 간담회를 몇 차례 이상 하셨나요? 간담회 저는 한 차례 했어요. 한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분은 세 차례인가 네 차례. 예, 저희가 했었어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간담회가 한 5차례 이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회의 내용도 이렇게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그 간담회 혹시 참석하라는 이렇게 내용은 전달은 받으셨어요? 나는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하셨어요? 받지 못했는데 그때 마지막 이제 3월 24일 날 네. 그 10시에 네. 참석 이런 그 모임 소장님이 했으니까 참석하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임의로 참석한 거지 뭐 네. 연락받고 한 건 아니에요. 혹시 그때 한 차례 간담회에 참석하셨을 때 네. 그때 어떠한 내용들이 그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혹시 기억나는 건 한태수 소장님이 네네 개인 사업이라서 도와줄 수 없다. 개인 사업 예. 그 얘기밖에 들은 게 확실히 기억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이 민사로 하든 뭐 형사로 하든 그때 그렇게 하면 도와주겠다고. 네네. 그래서 뭘 도와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와주겠다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나요? 그러면 그 행정 측에서 어떠한 부분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소송 부분만 도와주시겠다. 네, 소송 부분 같아요. 가시면?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네. 하면 하겠다고. 그런 말씀은 언급하셨어요. 그런 것도 이제 자료에 제가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시는 언제나 농민의 편이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검토해 볼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혹시 저희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저한테 묻는 건가요? 네네네.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주성일 팀장님한테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네. 김부영 씨가 뭐 자료 줬다고 그러는데요. 네. 연락처 전화번호 있는 건 25명이고 네네. 그냥 이름만 적힌 거 한 네네. 80여 명 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피해액을 말씀하신 그 실제 그 우리 회장님 대표님께서 그 피해액은 한 8만 원 정도 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피해액이 많으신 분은 몇 천만 원까지 되고 피해액이 작으신 분은 한 몇만 원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 제일 많은 사람은 1,6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피해액이 많으신 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생각에? 그분들은 어쨌든 대농이고 네. 소농들은 작은 피해고. 이제 저는 뭐 소농 축에도 못 들어가고 네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로컬푸드를 대체기위에서 보는 로컬푸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건 어떤 출자서 뛴 건 뛴 거라도 네. 그거는 먼 훗날 몇 년 후에 뭐 해결되든지 말든지지만
지금 당장은 물건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컬 푸드가 그대로 어떻게 좀 운영이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 그 피해를 준 사람, 어쨌든 그런 거는 차후로 조사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잘못된 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차후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좀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최대한 논의를 해볼 거고요. 이 저희가 그 지금 대책이 특위가 소집이 된 부분은 농민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이런 책임 소재나 이런 명분에 대한 부분을 이런 거를 잘 해보고자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또 안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료 부분도 다 검토한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좀 안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가 이렇게 또 발치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의원님들이 202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때 했던 부분이에요. 대책위가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도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일과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이지 어떤 그거를 통해서 집행부에다가 뭘 어떻게 하고 뭐 하는 법적인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뭐 아까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들은 소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포장재 지원을 이제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3번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한 번 받고 우리가 2020년도엔 3,700만 원을 이제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들은 그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포장재를 지원받지 못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포장재는 2019년도, 2020년까지 나갔고 21년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받았고 후에 초창기에는 받았는데 나중에 못 받았다는 소리가 있어서 여쭤보는 서류상으로는 3,700만 원이 언제부터 안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도 안 받으셨다. 저희가 2016년, 17년에는 안 나갔고 16년, 18년, 19년, 20년까지 나갔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장관님. 처음에 그 포장재는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그거 하려면 우리가 돈을 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걸 자세히 하는 분은 여기 또 따로 계신데 한번 우리 김복순 말씀해 주십시오. 당첨 계십니다. 맨 처음에 개업했을 때 포장재 이제 돼가지고 그때는 포장재를 우리가 가서 포장하는데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 계속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포장재 뭐 7천만 원어치인가 뭐 얼마치 했다 그랬을 때 그거로 계속 쓰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포장재 사업이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그랬는데 포장재를 구입은 했겠죠. 노컬푸드에서.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포장재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두고 용기라든가 뭐 반찬 용기라든가 거기에서 필요한 걸 했지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는 포장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했던 거 가지고 썼지 제 2차, 3차 그 지원받은 포장재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 그렇게 여러 번 포장재가 지원됐는지 몰랐습니다. 예, 소장님, 그러면 2020년도에 그 정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몇 농가에 3,700만 원에 대한 나간 내역서가 있으니까 농가로 자료 나오질 좀 않은 부탁을 것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아마 그 포장재 나간 거에 대해서는 네. 정산이 아마 오래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자료는 지금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됩니다. 예, 그걸 확인 좀 해보시라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야지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죠.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도. 네, 김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럼 포장재가 맨 처음에 이제 그 2016년도, 17년도 그때 이제 처음 지원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농가들이 그 무료로 사용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도 이제 포장재 지원 사업은 계속 나갔는데 그때부터는 농가들은 지원을 못 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우리 네.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네. 노콜푸드 그러니까 노콜푸드로 갔는데 그게 처음에는 농가들한테 그게 포장재가 지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아니 가지고 받지 계속 쓴 않고 거죠. 우리가 그냥 거기 가서 거기서 포장한 거기서 거죠. 꺼내서 썼어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걸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예. 어. 더 다른 처음에 한 포장재만 있었지 네, 네. 제3, 제4의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여쭤보는 거는 포장재 수량과 납품 실적 보면 대충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따져서 그러면 로컬푸드 쪽에서 그거를 유용을 했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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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린 거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미령 의원 말씀. 그 항상 포장재를 가지러 가는 장소는 같았나요? 아, 맨 처음에는 네. 그 매대 밑에 놓았었는데 네네. 어느 순간에 이제 앵겨 놓으시고 네.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그 옮겨놨다는 그 장소가 어디? 그거가 아까 김부영 씨가 얘기했듯이 창고. 창고를 져가지고 네. 거기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잘못되고 거길 갔더니 창고 하나에 막 포장재 그런 게 다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 대충 기억에 얼마 정도 쌓여 있었어요? 혹시? 거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는 그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을 때 했던 포장지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네네. 처음에 지원받은 맨 포장지. 처음에 지원받았던 그 포장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밝히거나 이렇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현장을 다니거나 농가를 만나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듣도록 하고요. 오늘 그 참고인 이렇게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또 참고인을 위해서 또 자리를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그 참고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다음은 권흥중 참고인께서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예. 네, 그러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하시고 그런 자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저는 광정면 가남리 240번지에서 딸기 농사 짓는 권흥중 농가입니다. 자, 우리가 단톡방을 보시면서 이제 권흥중 농가분들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자, 권흥중 참고인한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재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저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현장 방문할 때 저하고 한미령 의원이라고 갔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때 현장 방문 갔을 때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그 같이 계셨던 분이 이제 부인 되시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저 부인께서도 눈물을 막 글썽거리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호점에서 피해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넘죠. 1,700 자료에는 700은 제가 우리 의원님 다녀가시고요. 예, 제가 그동안 그 입금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한 1,100만 원 조금 더 입금이 됐어요. 3천만 원 넘는 중에서요. 3천만 원에서 예, 거기서 이제 그 수수료가 이제 한 450 정도가 조금 넘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 제 피해액이 아마 한 1,450 조금 넘을 겁니다. 1호점에서 예, 예. 한 1호점, 2호점 다 합해서 이제 그 금액이 되는 거죠. 여기 자료에는 저 1호점에는 1,76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또 2호점에는 한 38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그게 있는데 저기 예. 입금될 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넣지를 않았어요. 그냥 로컬 푸드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놓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그 통장에 입금될 때는 그게 1호점인지 2호점인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집계로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피해 보신 분 중에서 그래도 피해가 가장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전체적으로 좀 피해 농가 그 자료를 보니까 예. 피해 보신 분 중에서는 그래도 피해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예,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더 예,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로컬 푸드의 그 매드를 거쳐서 가는 금액만 그렇고요. 예. 그 2020년도에는 코엑스의 그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예. 여기 의원님들은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엑스 그 행사하는 거 아셨습니까? 그 저기 그 김상화 씨가 예. 그 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코엑스에 그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딸기를 좀 거기 납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300개를 납품했습니다. 그때 12월 달, 1월 달이죠. 1월 달인데 그때 한참 딸기 가격이 좋을 때예요. 예. 그 경매가가 한 10,000원, 11,000원 이렇게 나올 때인데 저희가 거길 간다고 시 대표를 해서 이제 간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9,500원에 해서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예. 근데 그 납품 단가도 전혀 지불이 안 돼 있어요. 여기 그런 포함이 것도 있고 안 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덕정이 그 노점에 그 로컬 푸드 행사하는 거 있죠. 예.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렇게 하는 거요. 거기도 납품했는데 여기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요것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여러 번 해줬는데 그 금액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워낙 그 기록도 안 해놓고 그냥 그렇게 한 상태라서 그런 거로 따지면 한 500~600은 잘 될 겁니다. 그 피해액이. 그게 로컬에도 자기네가 기록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행사해서 그 돈이 그 미지불이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하면 많다. 예, 예. 그럼 내가 농업기술센터에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코엑스 행사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코엑스 행사에 그 농민들이 뭐 농산물을 가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해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 로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고도 받고 자료도 확인했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럼 그 처음 전에 듣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근무해 두신 분 누가 있습니까? 강 소장님이 그때 관할하실 때입니다. 아니, 방 소장님 밑에서 있었던 뭐 담당 팀장도 있을 테고 과장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리 저 김덕환 과장님 있을 때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코엑스에서 이제 농산물 직거래장 할 때는 거기 매대만 저희가 이제 보조 지원해줬고 일반 농가라든지 거기에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럼 매대는 돈을 주고 빌린 건가요? 매대는 저희가 예 지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의 부스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그 당시에 업무 봤던 그 팀장님들도 옆에 있잖아요. 직원도 있고. 아니, 금액까지는 지금 상세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스 하나 정도를 저희가 보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 권우중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니까 자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이 농민들이 다 믿는 거랍니다. 다 믿어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시에서 이거 다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노골푸드 측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시에서 지원해준다. 야, 이 시에서 다 책임성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 놓고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 사기극이다. 우리는 책임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사인과 사인 간에 고소고발해서 재판에서 의뢰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농민들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 앞으로 저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있지만 이런 사업이 있을 시에는 해당 농민들한테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이런 사업이다. 지원해 주는 건 이런저런 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 피해가 많다고 좀 말씀해 주시는데 예? 답답합니다. 이렇게 저 양주시 농업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하고 이렇게 소통 안 해가지고 예? 뭐가 되겠습니까? 한간에서는 이 센터 존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되니까 예? 농민을 자꾸 줄어들고 예? 좀 많이 반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날 뭐 저희가 저온 창고도 보고 뭐 다 봤잖아요. 현장도 보고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도 아프고 그랬는데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데도 우리가 현장을 좀 이게 방문을 해봤는데 또 어떤 데는 또 이렇게 그 돈을 잘 안 주니까 대금을 잘 안 주니까 뭐 넣다가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금을 뭐 잘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피해가 적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예? 뭐 물건 납품을 하는데 다 돈을 잘 안 주더라 이거예요. 저 납품 대금을. 그래서 자기는 야 이거 잘못되는가 보다. 뭐 이게 생각이 들어서 납품을 좀 안 했다. 그래서 피해액이 한 100여만 원밖에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여튼 저희가 이거 잘 진상 규명해서 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예. 지금 뭐 피해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농가도 계시지만은요. 예. 사실 이게 얼마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 이게 얼마 되고 안 되고가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그냥 이해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뭔가 좀 상식적으로 잘못돼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아무리 피해액이 적다 그래도 이거는 철저히 규명을 하고 진짜 책임지실 분들은 철저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농민들이 이게 얼마나 정말 힘들게 농사 짓는 건데 이걸 하나 시를 얻고 이렇게 사기쳤다고 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 참 정말 비참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기술센터에서 제가 교육받을 때 한번 잠깐 뵙고 여지껏 한 번도 얼굴을 못 뵈었는데 행사할 때도 안 나오시고요. 근데 저는 지금 지난번에 여기 시의회 사무관님께서 전화하셨을 때 제가 시장님이 계십니까? 여기 오늘 참석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못 나오십니다. 왜 못 나오십니까?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많이 아프셔서 못 나오십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은 여지껏 시장님이 대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프신데도 뭐 말 못할 정도로 뭐 본인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많이 위중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또 여기 정말 시 관계자분들도 이걸 시민한테 알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시장님이 정상적인 그런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듣고요. 제가 오전 시간에 이거는 진짜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구나.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정상적으로. 오전 시간에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는 안 계셨어요. 비대위원장님은 아마 들으셔서 알으실 텐데 그 문제도 제가 좀 거론을 좀 했어요. 해서 이 노골푸드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이제 보고한 거 언제 보고했냐? 이제 그 문제를 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결심을 받았냐, 어떤 조치를 받았냐, 문서를 했냐, 뭐 이렇게 다 이제 자료에는
저 지난 10월 28일 날 한 번 이렇게 보고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별다른 말씀을 없었다 이런까지 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튼 이게 그 시에서 지금 뭐 결국에는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뭔가는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분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임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김종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아시죠? 예. 참 진짜 잘 지원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그 딸기 농사를 하시는 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서 한참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우리가 양주시에서 해마다 딸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나간데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딸기 농가가 23농가라고 제가 이제 먼저 파악을 했었는데 그래도 기술센터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고영주 사장님 같은 경우엔 사실 지원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달 가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않아도 내 돈 가지고선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충분하게 아시더라고요. 저도 농민들 많이 만나보고 이 사업을 하지만 시청의 공무원들은 뭡니까? 뭐 하면 조달청 가격 때문에 비싸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조달청 가격을 뭐 없애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고롱조사님 딸기 사업 때문에 예산 지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한 3년 전이죠. 예. 그 배드 사업하고 양액기 그 사업만 그거만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한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왜 지원을 안 받으시냐 신청을 하라 이런 말씀까지 내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농촌지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에서도 정말 농민들이요 정말 찾아다니면서 발굴해내야 됩니다. 진짜 말없이 행정 문턱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뭐 소장님도 알고 직원도 일하지만 알고 뭐 가까이 대화를 통해서 하면 되지만 여기서 딸기 사업이다 그러면 딸기 사업하는 23농가한테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등기로 붙여야 된다 등기로 그래갖고 도착하게 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사업합니다. 그렇게 확인도 해야 되지. 우리 알다시피 딸기 사업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의원 처음 되고서부터 1인당 2,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딸기 사업을 해가지고 할 바에야 그냥 돈을 주는 게 낫지 이걸 사업이라고 하냐고 분명히 제가 해로도 있을 겁니다. 지금 권원주 사람이 이런 저 오셨는데 이러한 마음에 말도 못하는 사업 이렇게 못해도 예산이 있어도 달래 말도 안 하실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냥 묵묵하게 일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말 조금 아까 우리 이제 얘기했지만 과연 진짜 기술센터 존재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행감이고 해보나자 옛날에 1시간 2시간이면 끝났습니다. 이제는 반나절 하루 종일 이제는 하루가 잡아야 된다 하루. 진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농민처럼 해야 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찾아다니고 더 관심 갖고 기술센터에서 딸기 사업 하는데 1년에 메시지 몇 번 정도입니까? 뭐 관련 사업이 없는 한은 안 찾아옵니다. 제가 늘 여기였나 양주시에다도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거 전화번호 파악을 해서 양주시에 전화번호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하루 양주시에도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게끔 그 체계를 조성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타 시군은 그런 거 해요.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계기가 있어서 농민들을 많이 찾아뵙고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지금 농업에 대한 예산 지원 국비 도비가 그 맺히는 사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적을 만나보면은 그게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예산이. 그럼 앞으로 이런 계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진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참하게 조사가 돼야 되고 점검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봐요. 동두천, 의정부, 기술센터 사실 직원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양주시가 이렇게 기술센터 자리든지 옮겨야 된다지만 지금 뭐 이제 축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것보다 크게 지면 안 된다. 오죽하면 아까 기술센터 건물 짓지 말자는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좀 올릴까요? 네. 우리 지금 양주시가요. 그 지난번에 그 로컬푸드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사건이 그 참 개인적으로 그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이 만들어서 이 사태가 왔거든요. 네. 앞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양주시에서요. 농민들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이 로컬푸드 사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농민들이 좀 마음 놓고 정말 시장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뭐 하나의 큰 장을 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그러한 농민으로서 좀 우리 시의회 의원과 시장님에게 좀 그런 거를 좀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하여튼 지금까지는 뭐 관심을 많이들 갖게 가졌지만 그 농민들 딸기 이렇게 저 농사 짓는 분들한테 관심이 크지 못한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계기를 해서 우리 모두가 농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민영 한민영 의원 의원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을 못 하셨겠어요? 뭐 여기 오느라고 준비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 이제 오늘 피해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지금 납품을 하셨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납품을 하셨죠? 로컬푸드예요. 네, 네. 제가 로컬푸드 그 교육을 받고요. 네. 한 1년은 좀 안 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좀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을 쳐가지고 이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저도 여기서 살지만은 거기가 정확한 위치를 몰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를 그 2018년도에 5월 한 10일경에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벌써 그 다른 분한테 이제 담당자가 넘어간 상태 김상화 씨가 이제 그 운영을 점장으로 하고 돼 있어요. 있었던 거네요. 예. 그때 이제 5월달에 이제 찾아갔더니 제가 좀 딸기 좀 납품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 로컬푸드를 인터넷에 찾았을 때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는? 아 그때 그 저 길센터에서 그 교육을 초창기에 같이 받았습니다. 아, 초창기에 교육 멤버셨던 거예요? 예. 아, 거기서 이제 서류 작성 다 하고 네. 이제 납품만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던 거예요. 그때 네. 로컬푸드에 대한 인기가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는 일기 그 이부영 씨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네. 그 이제 그 김상화 씨가 이제 할 때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육을 받으셨을 때 2015년도에 시작이 됐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로컬푸드 붐이 일어났었어요. 예. 예, 그때 교육을 시작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때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는 로컬푸드가 상당히 잘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예. 맞나요? 예. 예, 그래서 양주시가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18년도까지는 잘 운영이 됐던 거고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2018년도 김상아 씨가 운영했던 그 시점부터 예, 망가졌던 걸로 5월 아마 10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딸기 저희는 이제 네. 딸기를 일찍 끝내는 편이라서 그때 네. 이제 그 5월달에 3번인가 이제 이렇게 저기 납품하고요. 예. 그러고서 이제 끝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때 1월달 12월 말서부터 이제 저기 납품하기 시작했죠. 예. 2019년부터 그러면 금액을 못 받으신 거예요? 납품 금액을? 아 2019년도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주더라고요. 보름에 한 줬고, 번씩요. 그러면 그 출하 금액을 못 받은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2020년도서부터는
그 1월 달서부터는 못 받았죠. 2020년 1월부터 예,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못 받기 그 이제 시작하셨네요. 그때가 이제 납품을 하면서 돈을 안 주니까 지금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대금이 안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말을 할 적마다 이제 뭐 한 4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넣어주더라고요. 독촉을 하시긴 하셨네요. 예, 예, 예. 예.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뭐 그거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죠. 그렇게 이렇게 이런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럼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이 1,700인데 예. 그게 왜 시에다가는 얘기하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시하고는 뭐 저기 어련히 알아서 이제 그 김상하 씨가 운영하는 뭐 시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한다는 생각까지도 아예 그런 생각은 아예 전혀 못했죠. 이 김상하가 이게 법인의 대표도 아니었고 김상하가 실질적인 어떤 이 서류 상량으로는 전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상화 씨가 대표가 아니고요. 네. 그 점장 그 박철 씨가 그러니까 이제 대표로 돼 있다고 이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알고 계셨네요. 예, 점장이라고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그 딱 보아서 그냥 봐도 이상한 건데 그 그- 시에다가 뭐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네가 뭐 사업을 하니까는 네. 뭐 이제 더 늙어야 되고 뭐 이런 핑계 대가면서 이제 자꾸 그 대금을 늦추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저희 그 로컬푸드에 그때 당시 내신 분들은 아마 그런 핑계 대고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한 바로도 김상하는 사실은 김상하라는 이름이 서류상에는 아무 데도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떠들어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쨌든 시에다가도 알리고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알리셔서 이제 제가 그래서 질의성을 이제 여쭤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코엑스는 무슨 행사였죠, 그게? 그 농산물 그 저기 그 그런 박람회라고 그래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하는 그 박람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본인 말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절 네. 보고 이제 딸기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양주시를 위해서 양주를 빛내기 위해서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행사인가요? 전국 단위 행사인가요? 그 전국 단위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네. 그게 1년에 한 번 오는지 두 번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예. 양주시에서 이제 추천해가지고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갔다고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께서는 지난번에 저희 임재근 의원님하고 저하고 예. 선생님 댁에 갔을 때 그 저온 저장고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게 아마 한 600만 원이 넘는 저온 저장고로 예 알고 있거든요. 600만 원 조금 토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거 시에서 지원 받으신 거 맞으시죠? 예, 예, 지금 거기에 딸기가 지금 있는 걸로 저희도 확인을 했거든요. 예. 예, 그거 지금 받으시고 그 잘 돌아가는지 저희가 확인한 거죠? 예, 예. 다른 거 확인한 거 아니었죠? 그렇죠. 네. 목적 외에 다른 것은 그 보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고장 났는지 잘 받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제 뭐 여지껏 관심 없다가 이제 갑자기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좀 그렇습니다. 좀. 특위가 구성이 되면은요. 예. 보통 이제 보조금이 저희가 지급이 되잖아요. 예. 그럼 보조금 지급이 되면 보조금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보러 갑니다. 근데 여지껏 그런 사업이 왔어도 그 3년이 돼가면서도 그런 관심을 못 특위는 받아봤거든요. 처음 열렸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피해를 보셨는데 마음은 이로 이제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딸기하고 또 어떤 거 납품하셨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냈습니다. 이제 뭐 대파도 내고 뭐 네. 고수도 내고 뭐 농사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철철이 이제 뭐 농사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뭐 농사 짓는 것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갖다 줬어요. 그 로컬이 너무 제가 그때 2018년도에 갔을 때 로컬 푸드가 무슨 그러니까 가게가 폐업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 정도로 수준으로다가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뭐 네. 물건도 제대로 진열도 안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점장한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로컬 푸드를 운영해서 되겠냐? 어? 좀 물건을 좀 농민들한테 부탁해서 좀 제대로 진열을 해서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좀 눈길이 좀 돌릴 수 있게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때는 18년도 5월입니다. 18년도 5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네.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도에
12월 달에 갔는데 점장은 박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시정이 되거나 개선이 안 돼 있더라고요. 개선이 안 됐나요? 예, 그때는 가니까 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물건들이 뭐 사과나 뭐 시금치나 뭐 월동배추나 이런 게요. 얼어 가지고 뭐 아무 구탱이나 그냥 이렇게 펄펄 던져져 있고 그러니 뭐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그걸 보고 뭐 거기 정이 가겠습니까? 다른 농민들하고 의논해 보시거나 뭐 다른 농민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다른 농민들도 뭐 이렇게 물건이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는 자꾸 이렇게 처져 가지고 물건이 좋지를 않았어요. 이게 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그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뭐 와서 뭐 눈길을 줄 만한 그런 물건이 없으니까는 네. 이게 로컬 푸드가 완전히 이게 침체돼 있었죠. 그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혹시 팔고 있는 게 농수산물 말고 또 뭘 팔았나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요. 그때 이제 뭐 저기 말린 거 이제 뭐 오가피라든가 뭐 등등 뭐 가지 뭐 이런 농산물들 말린 것들 좀 있었고요. 가루 제품들도 좀 있었고 이제 몇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뭐 얼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채소 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는 농민들이 낸 게 아니고 어리 시장에서 떼어다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상자채 이렇게 엎어버리고 이렇게 엎어서 놓고 그냥 뭐 이렇게 소비자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집어갈 수 있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라면이나 뭐 혹시 뭐 이런 것도 파는 거 그런 보셨어요? 거는 못 봤어요. 그 그런 건 당시에는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1월 달 2020년도 12월 달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뭐 가게가 이렇게 한참 되다가 폐업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엉터리였어요, 그냥. 그런데도 그- 납품을 하셨네요. 제가 이제 맘먹기는 그랬어요. 이 정도로 왔으니까는 제가 좀 로컬 푸드를 제 딸기를 통해서 로컬 네. 푸드가 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간 겁니다. 사실 네. 낼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거 내 물건 가지고 빚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럼 내가 행사도 열어주고 이제 해가지고 좀 로컬 푸드를 좀 이렇게 활성화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굉장히 많은 크게 농사를 지금 현장에 갔을 때 짓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제 힘들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디에다가 혹시 납품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그냥 이제 구리 구리. 주로 이제 많이 거기다 경매 시장에다 냅니다. 지금은 그렇게 피해를 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그런 뭐 경매 시장 개인한테- 가는 데서는 뭐 저희 그 돈이 그냥 바로바로 입금되니까는요. 그런 거 걱정은 안 합니다. 아주 뭐 농사만 열심히 잘 지면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피해 농민들한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다음 주까지 진상을 최대한 열심히 규명을 해서 농민들에게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입니다. 지금 그 구리 시장에다가 그 납품을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예. 로컬 푸드에다가 낼 경우엔 어떤 이득이 있어서 로컬 푸드에다 내셨나요? 이득이라고 하는 것보다요. 네. 제가 이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면서 예. 제 물건을 뭐 성의껏 진짜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납품해 가지고 내가 이제 내 물건이 이제 상품 되는 거는 상품 가격대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내는 거거든요. 이제 가라 경매 시장이라 이제 구리 경매 시장 가면요. 물건이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은 예. 뭐 거의 그냥 뭐 도매금으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취급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리 시장에도 내보고 로컬 푸드에도 내보셨는데 했는데 어떻든 로컬 푸드가 그래도 더 이득이다는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 큰 이득은 아니래도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진 그 이제 수수료 이제 구리 가면 경매 그 수수료가 있고요. 거기 몇 프로? 8%입니까? 거기가 8%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여기 12%고. 여기 15%까지 들어갔더라고요. 예. 예. 저도 그때 많이 납품을 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권웅중 그 참고인과의 어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네네.
우리 저기 시가 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는 농민으로서 농사만 열심히 짓고 시 관계자들 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정말 시가 잘 돌아가려니 했는데 제가 그날 통화를 하면서 보니까는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아프신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그런데 전혀 관심도 없었고 어련히 알아서 시장님이 정말 활동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의회 그 사무 그 보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렇게 아프셨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뭡니까? 네, 너무 뭐, 허탈합니다. 이게 시장님이 그렇게 아프신데도 몰랐다고 하는 거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갔음에도 이제 우리 건그 사장님이 이제 혼자 거의 모르신 거고 이 마음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좀 캐치하기를 다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정도에서 좀 맞춰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자, 의원 여러분, 오랜 그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 조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